1층은 다 이제 문을 닫아주시고요. 이제 오시는 분들은 2층으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행사 진행을 맡게 된 1326동 보고 박영준입니다. 저는 1326동 401호 소유주입니다. 목동 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동 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은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희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두 분의 국회의원 일단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한 분의 시의원, 세 분의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지역구 양천각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천남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 네, 그리고 문영민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유영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최계란 의원님. 그리고 저희 13단지 소유주이시면서 또 거주 중이신 두 분의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 장소를 저희가 임대하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엄청 저희 이 모임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그 다음에 나상희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3단지 입주자 대표의 장정선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청년총회 때도 정말 많은 비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도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천각 국회의원입니다. 주민총회 하시니까 짧게 해야죠. 정보만 몇 가지 알려드리고, 여러분 현 정부에서 정밀안전지까지 강화돼서 저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미우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됐으니까 잘 우리가 슬기롭게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제가 규칙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규칙 바꾸는 부분이 뭐냐면 전 세대 대비 주차면 수가 40%, 그 다음에 배점도 5.52점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26,000 세대가 주차면 수가 16,000세대에서 6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빵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0%로 상향 조정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배점도 0.3 곱하는 거에서 0.5 곱하는 걸 해서 대략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한 3점 정도 점수를 낮출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55점 밑으로 떨어져야지 조건부 재건축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건기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재건축할 거냐 말 거냐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수월해졌어요. 그러나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아파트에 좀 불편사항들 이렇게 접수를 다 했고 저희가 한 200여 건 정도 받아서 직접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도 나온 거를 지금 블로그에 월요일부터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좀 다 모아서 규칙을 조금 더 우리가 원활하게 조금 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대비 비교할 것은 뭐냐면은 정밀안전 진단이 강화된 이후에 목동 아파트가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대략적으로 55점에서 한 1, 2점 정도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주차 면수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한 3점에서 좀 크게는 5점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목동 아파트가 정밀안전 진단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블로그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도 있어요. 목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그 매점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보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아니고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하고요. 우리 단지 대표들과 저는 재중리 대표들과 자세하게 상세하게 논의하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대표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주기 회의에서 제가 한번 뵌 거고요. 오늘 총회에서 이 시장단지 소유주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5단지 소유주입니다. 어느 단체에 인사하러 가면 저한테 거기 계신 분이 물어봅니다. 의원님은 정밀안전진단 모금하는 거 돈 내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지금 내고 싶어도 이걸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내기 전에는 글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러다가 냈어요. 내고 난 다음에는 내년 물어보면 당연히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정밀안전진단 신청하면 통과 가능한 거예요. 또 그 다음 질문은 정밀안전진단 신청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저는 우리 그 재건축준비위원회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주민들이 뭔가 알고 싶어하는 거를 사실상은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돼야만 하고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을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하나 고치면 다른 하나가 망가지고 그러다가 요새는 손을 놨습니다. 정말 집에서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저도 절실하게 재건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희 의원님께서 우리 규제 강화 관련해서 황희 의원님께서야 이 목동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재건축 빨리 진행시키시고 싶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번 정부의 집값, 주택 정책에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재건축의 가격, 재건축을 허용하면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건축 규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손해본 곳이 이제 목동입니다. 지금 황희 의원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보정법 그 안을 살펴보면 그것만 통과되면 우리 목동 아파트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거는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20%였는데 그걸 확 올려놨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세부 항목의 조정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방 시설 안 돼 있고 그리고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 법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면 목동 아파트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수돗물 빨간물 나오는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시가 도시화돼서 모든 인프라가 하수도 뭐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낡았습니다. 재건축 반드시 돼야 되고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목동 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신 양국진님께서 정밀안전진단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진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양국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실 되게 두 번째 때도 엄청 떨리네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요. 저번에 이제 저번 달 5월 18일 날은 저희가 재건축준비위원회를 창립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서 녹음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 위원 두 분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와주신 저희 주민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건축준비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1,500명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저희가 향후에 재건축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창립총회 때 나누었던 얘기들을 리마인드하는 시간 한번 갖고요. 그 다음에 13단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안전진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향후 계획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준비위원회 저희 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현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순수 지금은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소유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안전진단을 작년에 통과를 하고 지금 올해 5월 18일 날 재건축준비위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대표인 저 양국진, 그 다음에 부대표인 이윤호, 감사인 박영준의 21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립총회 가장 큰 수확은 저희가 재건축준비위원회 회원이 567명으로 지금
모집이 된 상태고요. 지금도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게 일주일 전 명수인데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편도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8일 창립 이후에 주요 활동으로는 그 그러니까 목동 재건축 연합회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단지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녹음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김승희 의원님하고 간담회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유주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하고 밴드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세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거주자를 위해서 회원 명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동 13단지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 모금을 위해서 오늘 소유주 총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공은 표시를 안 했지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저희 회원에 가입해 주셨는지 동별로 해서 이제 동별 네트워크를 좀 만들기 위해서 동별로 어느 호수가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33개 동을 전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창립총회 때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가 뭐냐, 그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이 657명입니다. 목표는 1,500명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280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희 제주도축준비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요. 현재 임원단은 20여 명인데 목표는 4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3개 동이기 때문에 이 동별로 네트워크가 좀 작동을 하려면 한 40여 명 정도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총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밀안전진단 사전 준비로 해서 지금 저희가 뭐 다른 단지들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조금씩 참고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거 말고도 지금 구청 및 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좀 전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양천연대나 입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획이 정밀안전진단 신청이었는데, 그렇게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같이 총회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총회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한 단결이 잘 되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걸 모토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저번 총회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쟤네들 뭐 어디 업체 끼고 하는 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엄청 오해를 받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A분은 회사에서 다 가져다가 쓰고 뭐 이런 대관료는 조금씩 1만 원씩 2만 원씩 주신 걸로 해서 대관료에서 창립총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 후원금 함에만 넣어주시고 가셨던 돈이 79만 7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들을 계좌를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104만 원 정도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관료 뭐 29만 5천 원, 뭐 홈택 편지봉투, 뭐 A4 용지, 플랜카드 이렇게 해서 요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저희를 만 원씩, 뭐 5만 원씩 도와주신 분들이 예의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한 명도 빼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페나 밴드에다가 저희가 지금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총 사용했던 내역은 한 1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지금 잔액이 한 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창립총회 때 오늘 뭐 물론 다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번 창립총회 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우리 13단지는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지 지분입니다. 저희 13단지 대지 지분이고요. 지금 용적률이 160%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적률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목동 그러니까 보통 건축사나 뭐 이런 데서 건축 회사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거의 200%고요. 진짜 얘네들은 좀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160%죠. 사실은 목동 지역은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다 공부 잘하는 과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요 정도 차이 가지고 뭐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부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꼭 봤거든요. 어쨌든 목동 단지는 전부 다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13단지는 더 뛰어나다는 것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용적률은 좀 다른 단지보다는 조금 높지만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을 저번 창립총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저희 대지의 모양이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블록 간의 차이가 없고 그 선호하는 뭐 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블록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고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선호하는 블록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블록에 가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양천구청 옆쪽으로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새로 생길 그 목동선의 지하철역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회관 쪽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합원들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 분양자들도 다양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가의 차이 없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용적률도 되게 중요하고 대지 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 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일반 분양에다 기여할 수 있는 대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문가가 쓴 교수님이 쓴 책에서 용적률의 한정에 빠지지 말자. 예. 그 대형 평수가 많을수록 그 일반 분양에 기여할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지로 지분 기여를 했지만 일반 분양한테 했지만 그게 건축이 돼서 건물이 지어져서 일반 분양으로 팔릴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 논리로서 저희가 꼭 용적률만 가지고 사업성을 논하기에는 저희는 큰 평수도 많고 뭐 이렇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단지에서 이걸로 봤을 때는 8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8이요. 용적률은 뒤에서 13이지만 세대당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은 8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 사업성이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거의 저희 선물이죠. 저희 13단지에. 예. 목동선에 대해서도 지금 조기 착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공되는데 또 이게 13단지 바로 앞에 양천구청 바로 앞쪽에 108이라고 표시하는 곳에 저희가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저희 단지는 더블 역세권으로서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13단지가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발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적률에 너무 용적률의 한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속도고 그다음에 발전 이슈 저희가 지금 목동선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13단지가 다른 단지의 용적률에 의해서 비교가 되는 것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충분히 사업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는 것을 저번 창립총회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번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13단지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뭐 13단지뿐만 아니고 목동 전체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용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서 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깨끗하고 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마용성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참아볼 만한데 요즘에는 마마용성이라고 해요. 이거 마곡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네, 마마용성이라고 여기다가 이게 지금 발산력이거든요. 여기다가 하원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깨끗하고 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식물원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보통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우리는 저기다 하원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마마용성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저도 물론 우리 목동을 사랑하고 목동 주민이지만 지금 어떤 활동이나 어떻게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더 속이 상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네이버에 있는 그 부동산 찍으면 나오는 겁니다. 찍으면 나오는 건데 그 뒷단지만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는데 평당 단가가 저희 13단지만 3천만 원이 안 넘어요. 심지어 8단지는 3,600까지도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주민들은 저기 13단지 주민들은 좀 점잖으시고 조용하시고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이 마을을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 가격보다는 여기가 뭐 어떻게 더 조금 더 평화롭게 살고 싶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타단지에 비해서 자꾸만 평가절하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울지도 않는데 왜 떡을 주냐? 우는 아이에게 떡을 줘야지.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서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 실상입니다. 저희 13단지의 실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진짜 본론인 그 경민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Q&A 시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설명할 동안에는 조금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질문을 한 번에 받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이게 재건축을 위한 전체적인 플로어거든요. 근데 플로어인데 일단 지금 저희는 저기 안전진단 저 10개월짜리 저기 지금 저희 위치입니다. 저희 위치고요. 아마 이번 총회 때 오늘 총회가 잘 돼서 녹음도 잘 돼서 다음 달에 뭐 조미안전진단 신청도 계획대로 되고 해도 그냥 이제 스탠다드로 쭉 잘 돼서 간다고 해도 저희가 9.5년 거의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하는데 저희는 지금 조 앞에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 안전진단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게 그 강화가 됐냐면 배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점은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A등급이나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고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이었어요. 그리고 2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재건축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 D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저 D등급을 받고 나면 정부에서 적정성 검사를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직접 하진 않고요. 정부 산하의 어떤 뭐 시설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업체에서 정비진단 한 거를 한 번 더 자기네들이 확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도 사실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체들이거든요. 실력이 되니까 니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정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강화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크게 변화가 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점이 많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재건축은 55점 이하입니다. 55점 이하인데 55점 이하를 받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위에 보시면 구조 안정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가중치가 20%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50%가 늘었고요. 그 주거환경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뭐 소방 뭐 시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4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마감이 설비 노후도 뭐 온수 터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기 나가가지고 보고 늦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15%에서 10%로 줄었어요. 그리고 비용 편의, 그래서 이제 개보수를 했을 때 비용과 비용 나누기, 재건축을 했을 때 비용, 요거를 환산을 해가지고 그게 1을 기준으로 해서 뭐 등급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그 비율, 가중치가 달라짐으로써 조금 힘들어졌다. 안전진단 통과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까 이제 솔직히 이제 다 저희가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목동이 55점에서 60점 사이입니다. 물론 지금 주차장 주차하냐 이런 걸 통해서 100점을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몇 점을 낮췄지만 그래도 사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100% 될 건데 지금은 이게 될까 말까 다른 게 추가적으로 좀 더 어떤 내용이 어떤 배점이 들어가가지고 그 배점이 빵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조금 그 턱걸이에 좀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거환경평가 100점 만점 중에 20점 이하라는 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보던 내용인데 보일 줄 알고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4가지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주거 환경 또는 구조 안전성이 성능 점수가 20점 이하일 때, 20점 둘 중에 하나가 20점 이하일 때는 무조건 재건축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2등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거 환경에서 저 가중치 곱하기 전에 아예 바로 20점 이하를 맞아버리면 무조건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희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실내 생활 공간 적정성이나 뭐 도시 미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짜 20점 이하로 주거 환경에서만 저 과목에서만 20점 빠락을 받으면 되는데 그 빠락받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 20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제가 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과연 정밀안전진단 하면 저희는 몇 동이나 받아야 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등급을 저희는 6개 동,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이것도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6개 동을 저희는 표본 조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6개 동은 또 뭐 구조도 좀 달라야 되고 층수도 달라야 되고 그런 조건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6개 동은 선정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화된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없느냐?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고 방배 3호나 뭐 오류동 동부그린이나 관양동 현대아파트 이런 곳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저희같이 목동같이 턱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55점에서 60점 사이.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사실은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구청 담당자를 만나서 이 동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임의로 선정하는 걸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 저희 아파트 33개 동 중에서도 조금 더 낙후되고 노후된 데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무슨 로또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선정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아니라요.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층별, 뭐 높이별로 해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저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시 선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단지들도 통과를 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물이 나빠서 우리 진짜 제일 멀쩡한 뭐 예를 들어서 이동이 제일 보장도 없고 완벽한 이동이 걸려가지고 통과 못했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말이라서 써놨는데요. 산이 높다 하되 매는 날아간다. 네. 물론 이렇게 어려운 난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1월달에 모금을 해서 그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 시형 아파트는 또 2달 전에 모금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신청했고요. 네, 물론 저희 목동에도 있습니다. 목동 6단지도 7월 1일자로 저희 구청에다가 예치금을 예치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부러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산이 높다 대 매는 날아간다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높다 대 13단지는 날아간다. 동의 안 하시나요? 사실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지긴 했지만 노력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저희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불안할 뿐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타단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올림픽 선수촌이나 시형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도 계속 정보 교류를 하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지만 이런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지금 안전진단 모금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하지, 왜 이렇게 니네 벌써 돈을 모으고 그래, 막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왜 지금 안전진단 모금을 8월 15일 완료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진단 기준 100점 조정이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아까도 저기 황희 의원님도 그 주차장이나 이런 걸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안 중에 뭐 내진 설계를 추가로 넣어서, 저희 내진 설계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100점이 거기 뭐 5점이다 그러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빵점이 되겠죠. 네, 거기다 가중치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네. 100점 기준, 안전진단 기준 100점을 조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정보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8월달에 발표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비슷한 연도에 신청을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한 기준으로 삼기가 굉장히 좋고, 또 사실은 진짜 그 강남 지역이 아닌 약간 강남에서 벗어난 그 강동구에 있는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성산시형이나 저희 목동이나 진짜 그 강남 3구는 아니잖아요. 거기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판단해볼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그 8월달 발표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저희 정부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결과를 좀 늦추자라는 의견이 있대요. 뭐 진짜 늦춰질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뭐 이런 100점 조정이나 이런 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소극적인 받기 위해서 3개월을 전략적으로 늦추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그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8월달에 결과라는 걸 봐도 좋고, 걔네들이 3개월을 미룬다면 미루는 것도 저희한테는 호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사실 총선이 있는데
저희가 뭐 사실 이런 정치적인 걸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저희도 가보자 하면 저희가 8월 15일 날 신청을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 10월 15일입니다. 총선 전에 저희 결과를 받아보려면 10월 1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근데 딱 맞춰서 또 신청하면 불안하잖아요, 항상. 네. 그 약속 시간이 예를 들어서 6시인데 딱 6시까지 가려면 중간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조금 차가 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겁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6개월 정도 걸리니 한 지연되고 뭐 하고 뭐 신청하는데 또 뭐 서류가 뭐 부족하니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2개월의 여유를 갖고자 해서 8월 15일을 목표로 해서 이제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하면 어차피 나중에 순서대로 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13지 단지 중에서 정밀안전진단 이 절차를 빨리빨리 밟는 순서대로 저희가 재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상승, 사실은 정밀안전진단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신청하는 비용들이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재산은 상승이 됩니다. 재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차이로 바뀌는 운명,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4개 단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6단지는 7월 1일 날 신청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 헬리오시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9,8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헬리오시티 하나 들어섬으로써 그게 하나 더 들어섬으로써 전세값과 거기에 매매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엄청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 강동에 14,000가구가 입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지금 또 전세나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미친 영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2,280세대잖아요. 저희 13단지 같은 규모 2개만 하면 헬리오시티 하나가 재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단지, 9단지 같이 하면 헬리오시티 규모의 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14개 단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나 뭐 이런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동산 가격들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천의 경우에 봤을 때 결국은 제일 첫 번째하고 마지막 단지가 이 제일 똑같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23년 차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5일에 모금을 해서 빨리 접수를 해서 우선 14개 단지 중에 그래도 이 순서에 있어서 우선권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만 물 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차이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안전진단을 신청 못한 케이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뭐 물론 여기서 목동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진짜 하루 차이로 놓치는 게 제가 아까 글씨가 짜서 적어놨는데 구로주공, 명일동 현대, 신길 우성 2차 등은 하루 차이로 신청을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차이로 신청 못한 곳은 아시아성수촌이나 여의도광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동들은 다 했는데 그 한 블록 떨어져 있는 1동, 2동은 이 안전진단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동만 외톨이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런 것들이 이 정부 정책이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하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가 조금 기분 좋은 기사인데요. 네, 제가 좀 딱딱한 얘기만 해서 저희 13단지가 사실 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아까 들어오실 때 여기 꽃 화환 하나 있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뭐 앞으로에서 자기 앞으로 사람이라면서 총회 하시는 것 같던데 파 하나 보내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계속 그래서 뜸을 들였더니 굉장히 싼 거래요. 제일 싼 거, 제일 꽃 안 달려 있는 걸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저기 쓰레기는 저희가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뭐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래도 13단지에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뭐 13단지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기사에 그 아마 6단지가 신청을 했고 여기 보시면 9단지는 최근 1억을 돌파했고 13단지도 1억 원 가까이 모금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3단지 대표는 난데 아직 계좌도 못 만들었는데 뭐 다른 대준이가 있나? 뭐 다른 데서 1억을 모았었나? 그래서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벌써 1억을 모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재준이가 알고 계시면 제가 그쪽에다 이관을 할 테니까 벌써 1억 모으셨다니까 제가 그쪽에다 협조를 좀 할 생각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그 오본 것 같아요. 오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모금 통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거 진짜 1억 가까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지금 저희 13단지를 상임총회 한 이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3단지는 굉장히 그 좋은 사업성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심들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이 사실 저희 그 아파트의 가격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러면 목동 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5월달에 소유주 총회 및 대준이 설립을 했고요. 오늘 7월달에 정밀안전기금 모금 총회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달에는 꼭 정밀안전 진단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올림픽 선촌 아파트의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기준으로 가이드로 가이드라인을 좀 첨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런 계획들은 저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세운 거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세웠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한 거 이게. 근데 사실 저희들도 다 회사원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길게 잡아갈 수는 없고요. 저희도 정말 타이트하게 짜서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배 3호나 동구 그린 아파트나 그렇게 힘들지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게 뽑기로 해서 그냥 괜찮은 동이 좋은 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불편하고 힘든 동을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아파트들도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구그린 아파트는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51.61인데 저희도 그런 불안함은 있지만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값어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목동의 위기 이걸 한 번 더 넣는데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넣은 이유는 사실은 2년 전에 여기 저랑 같이 살던 친구는 이사를 갔습니다. 마포로. 저희가 제 직장 동료인데 제 직장이 종로 쪽이라서 갔는데 그 친구는 뭐 그 당시에 팔아서 그 마포에 있는 뭐 SK 무슨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는 여기 27평 팔면은 거기에 30평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거의 2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때 나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지 왜 나를 여기다 두고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농담은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저를 더 부러워해요. 이렇게 목동을 발전시키고 나중에 더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는 사실 와이프한테 굉장히 좀 시달려서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위기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밀안전 진단 모금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모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3억입니다. 저희가 원래 2억 7,500을 구청에서 그 통보는 받았는데 저희 가서 물어보니까 복구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막 안전진단 한다고 다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구멍 뚫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복구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한 3천에서 4천 정도 든다라고 통상적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억 저희가 통보한 2억 7,500에서 이제 좀 추가로 해서 3억을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 기간은 한 달입니다. 2019년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인데 사실 저희 목표는 이래요. 저희 목표는 이런데 사실 뭐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고요. 네, 이거는 뭐 저희 소유주들 몇 명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참여 금액은 저희가 최소 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사실지 않으신 분들도 미거주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우편도 보내고 제준이 가입 서도 보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측정한 금액이고요. 정밀안전 진단 납부 금액은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 비용 정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신 내신 분들이 많이 내셔야 되고 그 내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조합원이 되셔서 표결을 붙였을 때 우리 조합이 만들어지기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해 주자는 표결을 붙이거든요. 그때 조합원으로서 가서 그 표를 행사하시면 요 금액들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세대가 납부할수록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정밀안전 진단 재건축 등급이 통과하지 않는 경우 이제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밀안전 진단 통과를 하든 못하든 전부 다 몇 번을 신청을 하든 그 금액을 전부 다 정산해주는 조합이 있고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통과한 비용만 정산해주는 조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방에 통과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꼭 그 조합에서도 표를 줄 수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비용들까지는 어떻게 나중에 저희가 조합원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 관리 방안인데 저희가 사실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입금 한도가 3억인 계좌를 개설하고 안전진단 업체 입찰 시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준이 준비위원회 3명의 동시 날인을 해야 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었어요. 사실 저게 쉬울 줄 알았는데 공동명의 통장 만드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저것 때문에 저희가 한 2주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도 등록을 비용이단체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페이록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건 제가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금은 정밀안전 진단 기금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 동의를 해야지 하는데 3명이 동의를 다 해야지 찾을 수 있는 돈이고요. 예.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을 저희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부 정책이 갑자기 이게 너무 꽉 막혀서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 돌려드릴 겁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정밀안전 진단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 100% 돌려드릴 거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준비하러 돌아다니다가 부단지 앞에서 찍은 거예요. 부러워서 한 장 찍었습니다. 한 달 만에 벌써 1억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데 부단지는 저렇게 해서 벌써 여러 플래카드 붙였는데 우리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찍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저렇게 지금 타단지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준비위원회 외 3인님의 통장입니다. 예.
네, 이 통장을 오늘 처음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 총회 얘기를 들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저희랑 같이 녹음을 해서 한번 신청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신청을 했으면 녹음 활동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한테 이 모금 통장으로 보내실 때 비용을 저희가 동하고 호수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함도 알아야 되고. 보시면은 저게 30동이에요. 앞에 13단지니까 저희가 13은 빼고요. 저기 1330동이면 13을 빼고 30동만 쓰시고 호수 1801호 쓰시고 그다음에 성함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금에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개의 도장이 있어야만 출금이 가능한 거고요. 이 비용은 경미안전 진단 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고요. 저희 구청 예치를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경미안전 진단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비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서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다 돌려드릴 금액입니다. 통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거를 환급받는지, 언제 받는지가 중요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몇 동 몇 호에 누가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찍혀 있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8월 15일날 모금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그 통장을 근거로 해서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추후 장소를 좀 정해서 일정 장소를 정해서 다 일괄적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네, 저희가 정말 이번에 통과를 해서 안전진단 통과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추진이 구성이 돼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면은 이때 저 조합 첫 총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길게 잡아서 저희가 37개월이라고 써놨는데 한 3년 뒤죠. 이번 달에 내시면 3년 뒤에 받으실 거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런 과정들이 좀 빨라지긴 했어요. 정비구역 지정이나 아니면은 추진위 구성에 대한 이런 그 조합 설립 인가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조금 빨리 다 행정 처리를 해주게 지금 전도되고 있어서 추세라서 아마 저런 거는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이 마지막 장이었는데 오늘도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가야 할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왔는데 저희는 어쨌든 시당단지에 사는 이 주민들, 우리 이웃들은 다 같이 언젠가 여기를 좋게 개발을 해서 같이 또 거기서 함께 살아나가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당단지 의견이 하나가 돼서 힘을 뭉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준비위원회 회원, 그다음에 재건축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공감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같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그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질의응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Q&A 주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몇 동 몇 호에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피해야 될 사항은 저도 같은 주민으로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사실 아닌 것이나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 최대한 설명을